일본,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숫자가 증명하고 현실이 증명하죠.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직접 느끼실 겁니다. 최근 일본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뉴스 보셨죠? 속지 마세요. 그건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엔저라는 마약을 맞고 쓰러지기 직전의 환자가 잠깐 눈을 뜬 것뿐이에요. 진통제가 떨어지는 순간 일본은 그대로 무너지죠. 한때 미국까지 벌벌 떨게 만들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같이 출발한 한국은 왜 지금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6가지 구조적 결함, 그리고 한국이 버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이 한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인지 소름 돋게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 바로 나라빚이에요.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260%,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은 번 돈의 2.6배를 이미 빚으로 쓴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1%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수십조 원씩 불어나거든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이자 갚는 데만 급급한 채 미래 투자도, 복지도, 교육도 꿈조차 못 꾸는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60%대 수준이에요. 가계 부채 걱정은 있지만 나라 곳 간의 기초 체력은 일본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과감하게 베팅할 실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손발이 묶인 일본과 위기 때마다 치고 나올 수 있는 한국. 기초 체력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엔저 착시 현상입니다. 일본 주가가 오르니까 경제가 부활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엔화 가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일본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냥 세일 기간인 거죠. 정작 일본 국민들은 어떨까요? 수입 물가는 폭등했는데 실질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현실이 됐어요. 믿기시나요? 한때 한국이 부러워하던 나라의 임금이 이제는 한국에 역전당한 겁니다. 동남아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여기 진짜 싸다, 쇼핑하기 너무 좋다고 신나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에요. 한때 전 세계부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주변국들의 가성비 여행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숨겨진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일본 부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개인 금융 자산만 2천조 엔이 넘죠. 근데 이 돈의 절반 이상을 고령층이 쥐고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한 푼도 안 씁니다. 돈을 써야 할 젊은이들은 가난하고 돈을 가진 노인들은 지갑을 꽁꽁 닫는 구조예요. 피가 돌지 않는 경제적 동맥 경화, 그게 지금 일본입니다. 한국은 달라요.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는 환율이 흔들린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다리는 고부가가치 제품이에요. K 콘텐츠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돈을 돌게 하죠. 진통제가 아닌 진짜 실력으로 버티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입니다. 일본 경제의 가장 뼈아픈 비극은 바로 성공의 저주입니다. 가전과 아날로그 제조업의 황금기에 너무 오래 취해 있다가 소프트웨어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통째로 놓쳐버렸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소니, 파나소닉. 이제는 핵심 기술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에 완전히 내준 지 오래됐죠. 더 심각한 건 좀비 기업 문제예요. 일본 정부는 망해야 할 한계 기업들에게 수십 년째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억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실업률 숫자를 방어하려는 거죠. 근데 혁신 없는 기업들이 시장의 돈과 인재를 독점하고 있으니 새로운 기업이 자라날 공간이 아예 없어요. 나라 전체의 혁신 엔진을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짰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즉 전 세계 산업이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과 에너지를 선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첨단 기기에는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위기 때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없는 곳은 정리하고
그 자본을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돌렸죠. 과거의 영광에 묶인 일본과 미래 산업의 핵심을 틀어준 한국.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위기입니다. 지금 일본이 패닉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일본 해운사들이 운항을 전면 중단했어요. 현재 일본 선박 44척이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에너지의 목줄입니다. 지금 이 해협이 막혔어요.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80%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유가는 배럴당 120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이대로면 일본 GDP는 최대 3% 떨어집니다. 결국 일본은 IEA 공조도 기다리지 못하고 단독으로 비축유 방출을 선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까지 대부분 멈추면서 비싼 화석 연료를 사오느라 국부가 해외로 줄줄 새고 있는 일본.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중동 의존도가 69%로 낮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10년 동안 조용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꾸준히 늘렸고 천연가스 중동 의존도도 낮췄어요. 실제로 한국은 호주, 미국, 카타르까지 공급선을 여러 나라로 나눠놓은 겁니다.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게 구조를 바꿔놓은 거죠. 실제로 이번 위기에 일본이 한국가스공사에 LNG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한국한테 손 내민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로 LNG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고요. 에너지를 사오면서 동시에 그걸 실어 나르는 배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호르무즈 눈치만 보는 동안 한국은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을 쥔 나라가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일본은 지금 고령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이에요. 일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죠. 세금은 복지로 다 새나가고 산업 투자도 기술 개발도 뒷전이 된 겁니다. 빈집 900만 채. 전체 주택 7채 중 1채가 비어 있어요. 세금 거둘 사람도 없고 가게도 문을 닫고 학교도 사라지고 지자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0엔짜리 집까지 나오고 있어요. 상속받아도 팔리지 않아 그냥 방치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아 도시로 떠나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집이 오래될수록 가치가 0이 되는 구조에 살 사람도 살 이유도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젊은이들은 취업해도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안 보입니다. 연애도 결혼도 집도 차도 전부 포기해버린 사토리 세대가 된 거예요. 포기가 미덕이 된 나라입니다. 교육도 수십 년째 똑같아요. 혁신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니 저임금과 엔저에 지친 젊은 인재들은 미국, 호주, 캐나다로 빠져나갑니다. 정작 일본은 한국 인재를 끌어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한국도 저출산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달랐어요. 출산 지원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2025년 출산율 0.8명으로 반등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로봇과 자동화 공장으로 사람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죠. 제조업 현장의 로봇 도입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일본이 낡은 교과서를 붙들고 있을 때 한국은 전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스템 마비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는 아날로그 행정이 공식 절차로 살아있어요. 2026년 현재 일본 공립학교의 71%가 여전히 팩스를 쓰고 도장을 쓴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합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팩스 도장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목표까지 세웠는데 현실은 거의 그대로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 환경입니다. 일본에서 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경영관리 비자, 원래 500만 엔만 있으면 됐는데 갑자기 3천만 엔으로 6배나 올려버렸습니다. 세계의 스타트업을 끌어들이겠다고 말하면서 문은 오히려 더 좁게 닫아버린 겁니다.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관료주의가 속도를 죽이는 구조. 이게 지금 일본의 민낯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한국 6위, 일본 31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 5년 연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디지털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행정이 멈춰 있으면 기업도 멈추고 경제도 멈춥니다. 팩스 하나 못 없애는 나라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무너지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굳었고 시스템이 멈췄으며 변화할 의지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에 짓눌리고 엔저 마약에 취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버린 일본. 문제를 알면서도 고칠 힘조차 잃어버린 나라. 그게 지금의 일본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마다 더 강해졌고 미래 산업을 선점하며 세계 무대를 장악했죠.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이유, 이제 확실히 보이시지 않나요? 일본의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고 혁신하는 한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